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911 카레라4 GTS 준비했습니다. GTS입니다. 포르쉐 라인업 중에서도 고성능 라인업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이죠. 돈 있다고 아무나 탈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450마력 그리고 3.6초 만에 시속 100km를 주파해내는 아주 극한적인 성능을 가진 데일리 스포츠카와 슈퍼카 그 사이에 포지셔닝하는 아주 짜릿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고성능 스포츠카인데요. 고성능 스포츠카의 세계로 안내해줄 911 카레라4 GTS 타고 오늘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포르쉐의 정통성을 간직한 차입니다. 스포츠카죠. 포르쉐 하면 911이고 911 하면 포르쉐죠. 숨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시내 이런 막히는 길에서도 아주 잠깐 사이에 속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벌써 예사스럽지 않은 차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는 포르쉐 911 카레라4 GTS 모델입니다. 올힐 드라이브 사륜구동 모델이고요. 추운 겨울에는 사실 사륜구동 트림이 아니면 시승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특히 포르쉐 그렇고요. 고성능에 취해서 달리다 보면 자칫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게 됩니다. 아주 정교하게 차를 다뤄야 하는데요. 그나마 사륜구동 모델은 조금 더 편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카를 탄다는 기분에 취해서 마구 달리다 보면 자칫 그 위험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요. 멋지고 강한 차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정교하게 차를 다뤄야 됩니다. 이런 고성능 스포츠카 운전석에 앉기 전에 반드시 드라이빙 스쿨이나 레이싱 스쿨 정도는 거친 뒤에 포르쉐의 운전석에 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페시아에 올라와 있는 7인치 터치스크린 방식의 모니터인데요. 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냥 잠깐 밟았더니 이륙하기 직전에 비행기 같습니다. 시트가 몸을 꽉 밀고 가는 그 G포스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엔진 사운드 금방 들어보셨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게 포르쉐입니다. 엔진 스톱 아주 조용해지죠. 싹 모든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용한 차가 아닙니다. 중저속 구간에서 시종일관 엔진 소리가 실내로 파고드는데요. 그런 소리들이 늘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엔진 스톱이 일어날 때에 실내의 정숙성, 정막감이 확실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일시에 딱 정막강산이 되는 거죠. 모든 소리가 완전히 싹 일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느낌 있고 생소하고 또 재미있습니다. 자, 운전에 집중해야죠. 앞뒤의 구동력 배분을 지금 계기판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쭉 앞바퀴로 가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계기판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시선을 돌려서 센터페시아를 보지 않고도 계기판만을 보면서도 이렇게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상적인 이런 편안한 주행을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고속주행 중에 운전자의 시선 처리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계기판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지도를 띄워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11 카레라4 GTS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이 차 쿠페가 있고요, 컨버터블이 있고, 그리고 타르가 탑이 있습니다. 지금
쿠페 버전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노멀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자, 계기판에 지포스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지포스는 이 서킷에서 이런 지포스를 활성화시켜서 운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또 효과적으로 이 차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차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차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엔진 토크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순간적으로 터지는 엔진의 힘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포르쉐 스타빌리티 매니지먼트 주행 안정 장치죠. 공도상에서는 DSM 반드시 온 한 뒤에 타야 됩니다. 서킷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스티어링 휠에는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올라와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노멀 4가지 모드가 있네요. 어떤 상태에서든지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 리스폰스 반응 버튼으로 올라갑니다. 최고의 순간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드죠. 런치 컨트롤 할 때 이 스포츠 리스폰스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잠깐 사이에 속도를 극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고요. 자, 계기판이 모두 5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한가운데 자리한 게 속도계가 아닙니다. RPM 게이지죠. 이 차의 어떤 그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RPM을 보면서 운전을 해라 라는 얘기인데요, 스포츠카다 라는 얘기입니다. 포르쉐의 특징 중 또 다른 한 가지, 시동키가 왼쪽에 있다라는 것. 모터스포츠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의 흔적이죠. 포르쉐의 역사는 레이싱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자, 과거 레이싱 초창기에는 스타트를 할 때 온몸이 사지가 다 바빴습니다. 오른손은 변속을 해야 되고요, 기어를 만져야 되고요, 왼발은 클러치, 오른발은 가속, 그리고 남는 한 손, 왼손으로 시동을 걸어야 됐었죠. 오른손으로 시동을 걸고 변속기를 하는 것조차 시간의 낭비가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발 시간을 1초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시동키를 왼쪽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차의 곳곳에서 이렇게 모터스포츠의 흔적들을 아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 흔적이 가장 많은 차 중에 하나가 바로 포르쉐인 거죠. 911이라고 한다면 도로 위의 레이싱카입니다. 450마력이 넘는 힘, 어마어마하죠. 시속 100km를 3.5초 만에 해결해냅니다. 눈 몇 번 깜빡하면 시속 100km를 넘어서는 거죠. 200km를 넘어서는 데까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우토반이 있는 독일에서 라고 한다면 이 차의 진가를 훨씬 더 자주 잘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빨라야 시속 110km 정도밖에 달릴 수 없는 한국에서는 이 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서킷밖에 없습니다. 데일리 스포츠카,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카라는 의미에서 이 차의 매력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원래는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키핑 어시스트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요. 비용을 더 줘서 이 차에 추가로 장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 엔진의 힘을 조율하는 게 7단 PDK죠.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입니다. 2개의 클러치를 이용을 해서 1357, 246단을 각각 담당을 하는 거죠. 변속이 일어나면 바로 다음 기어를 바로 물고 달릴 수 있게 또 하나의 클러치가 변속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변속이 빨라지고요. 변속이 빨라진다라는 건 그만큼 연료를 아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변속되는 순간에, 클러치가 떨어져 있는 순간에 길수록 힘이 낭비가 되는 거죠. 450마력, 힘이 엄청나게 세지만 그 힘을 단 한 방울도 조금도 허투루 낭비하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연료에 관한 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죠. 독일 짠돌이들이 아주 정교하게 기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부자인런지도 모르죠. 그런 경향은 자동차에서 더 특히 두드러집니다. 고성능 차일수록 그 힘의 효율, 에너지의 효율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계산하고 컨트롤합니다. 포르쉐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911 카레라4 GTS 차체가 좀 넓고 낮습니다. 다른 911 모델들보다 약 10mm 정도 차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도로에 딱 달라붙어서 달리는 그런 맛이 강하고요. 거기에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고속주행에서 훨씬 더 안정된 그런 주행 자세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안정되고 재미있게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있는데요. 역시 옵션입니다. 이 차에는 없고요. 여러가지 옵션 사양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나만의 차로 맞춤 차량으로 이 차를 주문할 수도 있죠. 물론 문제는 돈입니다. 비용을 지불을 하면 원하는 거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와글와글 소리들이 실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아마 이 차를 타지 못할 겁니다. 바로 스포츠카를 타는 매력 중에 하나가 사운드, 소리일 듯 한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소리들을 즐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배기음의 소리를 훨씬 더 멋지게 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소리죠. 툭 밟을 때 터지는 이런 소리들. 자, 엔진 사운드 잘 들어보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자, 스포츠 배기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서 아주 짧은 버스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겁니다. 시속 100을 올라가면 약 1800 정도 RPM을 유지를 합니다. 2000rpm 밑에서 시속 100km를 유지한다라는 얘기죠. 그냥 무난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포츠 모드 2000, 스포츠 플러스 모드 3000. 주행 모드에 따라서 RPM은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스포츠 배기 사운드입니다. 거침없이 달리고요. 제동을 할 때 툭툭 뱉듯이 나오는 그 엔진 버스 사운드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자꾸 그 소리가 듣고 싶어지는데요. 노면의 굴곡을 엉덩이가 그대로 느낍니다. 타이어와 서스펜션이 노면을 잘 지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포르쉐의 서스펜션 시스템이 아주 단단하게 차체를 지지를 하면서 노면의 그립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로의 굴곡을 읽으면서 그냥 무시하듯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킥다운 버튼은 없네요. 그냥 바닥까지 밋밋하게 그냥 밟힙니다. 야, 엄청난 속도인데 차체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거의 크지 않습니다. 물론 차체의 흔들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다룰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포르쉐 911 GTS 모델들은 어떤 차든지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동력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GTS라고 한다면 시속 300까지는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속도를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서는 서킷에서도 시속 300을 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듯 하고요. 독일의 아우토반에 올려놔야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911 터보 컨버터블을 타고 아우토반에서 시속 300 이상으로 달려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단했죠. 아, 가속할 때 변속기가 뒤에서 낙거채도 툭 걸고 올라가는 느낌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 가속 중에 툭툭 그 변속되는 느낌들이 몸으로 전해집니다. 아, 앞에 245 45R20 뒤에
305, 30R20 사이즈의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 채 밑걸림도 없이 도로를 딱 움켜쥐고 달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이런 맛의 스포츠카를 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 3.6초입니다. 3.6초 만에 시속 100km를 돌파한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적용된 경우입니다. 대단한 동력 성능이죠. 자, 속도가 빨라지면서 엔진 소리와 더불어서 바람 소리가 풍절음이 아주 크게 들리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차체의 흔들림은 계속 전해져 오지만 속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아니죠. 아주 빠른 속도에서 바람 소리도 커지고 엔진 소리가 계속 귀를 때리고 있고요. 불안한 거동이 이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 고속에서 느끼는 짜릿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포르쉐 911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늘 명심해야 하는 것, 오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차를 다뤄야 됩니다. 워낙 고성능 차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순간 차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차입니다. 자, 엔진 꺼지죠. 어김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고 난 뒤에 이 벌렁거리는 가슴,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코너를 한번 돌아 나가 볼까요? 자, 핸들을 쥐면 손이 딱 닿는 곳에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이런 코너를 공략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좋은데요. 속도를 조금 더 끌어올려 봅니다. 초광폭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노면이 때로 아주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코너에서 훨씬 더 탁월한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차가 아주 그냥 가운데 핀을 꽂아 놓고 돌아 나가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는 그런 자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토크 벡터링과 기계식 디퍼렌셜,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서로 맞물리면서 아주 완벽한 그 코너링을 선보이는 거죠. 토크 벡터링이 돌아 나가는 차의 안쪽 바퀴를 딱 잡아주고요, 차동 제한 장치, 디퍼렌셜, 기계식 디퍼렌셜이 또 좌우 바퀴의 회전 차이를 잘 조절을 해주면서 안정감 있는 코너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사륜구동 시스템은 어떤 그 한계 속도를 높여줍니다. 코너에서 두 바퀴 굴림 차에 비해서 네 바퀴 굴림 차는 코너에서 한계 속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그런 요소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아주 탁월한 코너링 성능을 선보이게 되는 거고요. 역시 그런 코너링 성능은 또한 조향과도 바로 직결이 됩니다. 조향에서도 그런 토크 벡터링과 디퍼렌셜의 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아주 편안하게 안정적인 속도로 달릴 때에도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글거리는 소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실내로 들어오고 있고요, 차의 흔들림이 일반 세단과는 다릅니다. 늘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도로의 굴곡을 있는 그대로 차체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단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차를 타게 되면 아마 상당히 불편한 차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몸을 아주 낮춰야지 이 차에 오르내릴 수 있다라는 점도 이 차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더해주는 요소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 절대 이 차의 단점이 될 수는 없는 게, 이 차는 원래 그런 차이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궁합이 안 맞는 거죠. 스포츠카와 포르쉐와 궁합이 맞지 않는 겁니다. 포르쉐를 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자, 이제 좀 타이트한 코너를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돌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 들어갑니다. 제동.
아주 그냥 쫙 달라붙어서 아주 그 희롱하듯이 코너를 돌아 나왔습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서킷에서 이 차를 타면 좀 더 짜릿하게 이 차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서킷으로 갈 걸 그랬나요? 포르쉐의 디자인은 늘 한결같고 늘 새롭습니다. 포르쉐의 디자인의 전통을 대대손손 이어가는 와중에 늘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이어가는데요. 포르쉐의 디자인 실루엣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앉아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엉덩이입니다. 아주 그 리어 팬더, 뒷 팬더를 감싸는 아주 볼륨감이 있는 그런 그 라인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요. 이 차의 가장 큰 매력, 디자인적으로 볼 때 이 차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곳을 꼽습니다. 그곳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으면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떠오르죠. 절대 음란막이 아닙니다.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마치 아주 볼륨감 빵빵한 그런 그 엉덩이 같은 느낌을 줘서요. 개인적으로 포르쉐를 좀 여유 있게 만나볼 시간이 있을 때는 꼭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곤 합니다. 911에만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죠. 포르쉐의 모든 차종이 그런 그 볼륨감 있는 엉덩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어떤 전체적인 빌의 헤드램프나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 주변부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개선을 거듭해 가면서 새로운 모습을 또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늘 새롭고 늘 그대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부분과 새로운 부분을 아주 잘 조화시키는 브랜드가 바로 포르쉐입니다. 실내를 보시면은 아주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알칸타라 가죽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고, 각 필러는 물론 루프, 지붕까지 모두 가죽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손이 닿는 거의 모든 부분에 가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가죽 그 이음새에는 이런 빨간 스티치를 넣고 있고요. 변속 레버는 손에 쥐기 딱 좋은 그 위치에 정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7인치 모니터 조금 작은 듯 하죠. 요즘 그 최근에 선보이는 프리미엄급의 차들이 전부 뭐 12.3인치 모니터를 심지어는 2개 이어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대화면을 사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비한다면 7인치 모니터는 조금 작아 보입니다. 손글씨로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손글씨로 입력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한글을 입력하는 데는 뭔가 이질감이 있습니다. 제대로 딱딱 시원시원하게 써지는 느낌이 아니고요. 뭔가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어딥니까? 손글씨까지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수동 변속이 가능한 7단 DCT는 아주 힘찬 드라이빙을 백업해주는 아주 훌륭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포르쉐 911 타고 좀 달리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좀 날아갑니다.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죠. 그 묵은 스트레스, 짜증 이거 달아놓지 말고요. 가끔씩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으면, 특히 고속 질주를 하고 있으면 잡생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운전에만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빨려 들어가듯이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차를 컨트롤하면서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위를 떠나서 날아가는 화살 위에 탄 그런 기분이죠. 바로 그런 맛에 스포츠카를 타는 거죠. 이런 차야말로 진짜 돈이 있다고 아무나 탈 수 있는 차는 아니죠. 또한 돈이 없으면
또 탈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카를 다룰 줄 아는 그런 노련한 드라이버여야 하고요. 거기에 아주 넉넉한 경제력, 두꺼운 지갑을 가진 사람이어야만이 이 차의 오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부럽죠. 포르쉐 911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죠. 치토스 나도 언젠가는 꼭 갖고 말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뭐 인생망 아니겠습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고요. 다음 생에는 꼭 한번 포르쉐와 인연을 맺어보고 싶습니다. 포르쉐 트랙 프레시전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차와 연동을 해서 차의 주행 기록을 핸드폰으로 다 받아 놓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양한 기기와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레이서들, 자동차 경주에 종사하는 레이싱팀이나 레이서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디서 왔겠습니까? 포르쉐가 자동차 경주에서 갈고 닦아온 노하우를 이런 양산차에 그런 기술들을 접목을 시키는 거죠. 아주 바람직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차는 핸드폰과 와이파이로 연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PCM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정도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데요. 노면에서 실내로 파고드는 잡소리들이 상당합니다. 자잘한 소리들이 계속 실내로 파고들고 있어서요, 아주 맑고 깨끗한 음질을 즐기기에는 실내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차에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와 있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엘카스 이런 부분들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차에는 그게 없습니다. 반자율 주행, 에이다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포르쉐와 그렇게 썩 어울리는 건 아니죠. 펀트 드라이브, 운전의 즐거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한다면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같은 부분들은, 특히 엘카스 같은 부분들은 굳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늘 그렇게 최상의 즐거움을 늘 즐기면서 운전을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또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운전을 할 때는 그런 운전 보조 시스템들이 좀 아쉬울 때도 있겠죠. 자기의 운전 스타일 또는 선호도에 따라서 그런 필요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옵션을 통해서 추가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옵션으로 갖다 붙이면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911에서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돈이 문제겠죠. 이 차의 연비, 복합 연비 8.8km입니다 1리터로 8.8km를 갑니다. 450마력이라는 출력을 감안을 한다면 8.8km 정도의 연비 수긍해야죠. 게다가 고급류를 사용을 해야 하고요. 식성은 까다로운데 또 제법 많이 먹습니다. 근데 감안해야죠. 사실 포르쉐 911 카레라4 GTS 타면서 연비에 연연해서는 이 차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힘들겠죠. 탈 때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 때는 허리띠 끌어놓고 마음껏 먹듯이, 이 차를 탈 때는 연비 걱정은 접어두고 마음껏 이 차의 매력을 즐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저속 회전 구간 할 때 상당히 거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거죠. 마치 타이어가 부드럽게 회전하지 못하고 옆으로 툭툭툭툭 밀리면서 이제 회전하는 건데요. 초광폭 타이어를 적용을 했고 사륜구동 시스템을 함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강한 구동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35 시리즈, 뒤에 30 시리즈 초광폭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도 아주 큽니다.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이죠. 네 바퀴가 각각 구동력을 받아서 회전을 하는데, 스티어링 휠을 완전히 돌려서 회전을 할 때는 네 바퀴가 제각각 다른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그 회전 반경의 차이, 네 바퀴가 각각 다른 궤적을 그리면서 회전 방향, 구동력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그거를 부드럽게 조화시키지 못하고 거칠게 드러나는 겁니다. 고속주행 안정감을 위해서 적용한 이런 그 초광폭 타이어가 저속에서 움직일 때는 이런 불편함을 주게 되는 건데요. 물론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점은 이해는 합니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불편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고속주행 안정감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런 저속에서의 불편함, 저속 회전 구간에서의 불편함은 좀 더 부드럽게 만져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스티어링 휠은 틸트 앤 텔레스코픽 기능이 있긴 합니다만 수동식입니다. 전동식이 아니고요. 레버를 제껴서 손으로 이거를 조절해야 되는 완전 수동식이어서 좀 의외입니다. 차의 가격에 비해서 스티어링 휠 조정 방식은 너무 저렴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동식 시트인데요, 앞뒤 방향은 또 수동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의 가격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은 너무 이제 아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포르쉐 911 카레라 4 GTS 탔습니다. 아주 대단한 고성능을 짜릿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런 고성능 스포츠카를 통해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런 그 짜증, 스트레스 확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개운하고요, 아주 시원합니다. 바로 이런 맛에 포르쉐를 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돈 있다고 아무나 탈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 없으면 살 수 없겠죠. 1억 8,150만 원, 아주 고가의 차량이기도 합니다. 포르쉐의 DNA, 포르쉐의 피, 포르쉐의 혈통을 있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주 순수한 그런 포르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초 동안 이 스포츠 리스폰스 반응이 유지가 되는데요. 런치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100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